지진 저를 그 고통 이들 이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래의 정원 채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으면은 기성정결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기성정결이 있겠죠. 여러분은 지금 기성정결의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누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누구나 마지막 길은 혼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혼자일 때를 위한 연습이 필요하고 외롭지 않을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인생이란 것은 정말 길고도 긴 대하소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인생은 지극히 짧은 단편 소설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또 조금 주저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 식물 이야기도 하지만 이렇게 어떤 저의 마음이라든지 또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다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 같은 걸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이야기 별게 있겠습니까? 그냥 숨김없이 이렇게 거짓 없이 이렇게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카메라가 제 앞에 있지만 이 카메라 속에는 많은 제 이웃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웃님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상당히 행복합니다. 주로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는 하루 일을 다 마치고 나름대로 몸을 깨끗이 씻고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섭니다. 또 여러분을 대하는 예의라 생각하고 또 나름 또 뭐 이런 영상을 하기 위해서는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또 준비할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분히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모르는 제 이웃님들이 계신다고 생각할 때 저는 상당히 행복합니다. 뭐 이것보다도 더 정말 가까운 데 계시면은 몇 분이든지 모시면서 저녁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저보다 뭐 연배에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저보다 나이가 적으신 분도 있지만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항상 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제 앞에 보이는 이 식물들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친구는 무스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수선화입니다. 여러분 꽃이 참 이쁘죠? 수선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튤립인데 튤립 색깔이 오늘 너무 예뻐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튤립.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던 식물들의 공통점은 첫째, 일찍 꽃을 피운다. 봄 일찍. 그 다음에 이런 알뿌리가 있다. 그 구근 식물이다. 그 다음에 이 식물들은 겨울을 나는 월동이 되는 식물이다. 이렇게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은 이 친구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봄을 알립니다. 뭐 수선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참 겨울을 내내 땅 속에 묻혀 있다가 이렇게 고개를 뾰쭉 내밀고 반가운 꽃들을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월동식물 같은 경우는 월동의 의미란 것은 추운 겨울을 견디고 죽지 않고 다시 이듬해 다시 올라오는 식물을 우리가 월동식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월동이 그렇게 혹독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남부지방은 평균 기온이 좀 따뜻한 편이고 더군다나 요즘 들어와서 상당히 이제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기온이 많이 상승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남부지방에서는 웬만하면 무난하게 겨울을 날 수가 있어요, 식물들은. 근데 지금 제가 있는 이 경기도 지방에서는 사실은 식물이 자라는데 겨울에는 상당히 좀 큰 지장을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이제 주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월동을 시키는데 어느 점을 좀 유의를 해서 우리가 월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앞서서 우리가 이제 남부지방과 그 이제 하회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남부지방과 이렇게 중부지방을 두 개 비교를 할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식물들의 뭐 식물이나 나무들을 거의 화훼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이 밑에 지방이에요. 여러분 뭐 꽃바구니라든지 꽃다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만들 수 있는 생화 그 절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거의 다 밑에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 이유는 겨울 때문이거든요. 겨울에 밑에 지방에서는 그렇게 많이 춥지를 않기 때문에 난방비가 적게 들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기온이 따뜻하면은 모든 식물들이 다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부지방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그 화훼 산업이 상당히 좀 발달되어 있다. 뭐 지역으로 볼 때는 해남지방이라든지 김해 같은데 그런 곳에는 많이 이제 발달되어 있죠. 근데 중부지방은 모든 조건이 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또 겨울에는 많이 춥기 때문에 혹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그 하회 농사를 짓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동은 남부지방은 큰 걱정은 없는데
이제 중부지방, 경기도 지방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월동을 이제 시키는데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수선화입니다. 수선화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봄부터 이렇게 쭉 꽃을 보고, 이제 알뿌리가 땅에 이제 있고 이렇게 커서 가을 되고 겨울 되고 하면은 이제 다시 이제 월동을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걸 여러분 이 수선화를 과연 화단 같은 땅 속에 이렇게 심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이렇게 화분에 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땅 속에 심으면은 뿌리가 땅 밑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무한정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를 화분에 심을 경우에는 일단 단절이 됩니다. 땅과. 그래서 화분 속에 있는 흙이 이 친구의 삶의 전부죠. 그 공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무리 이제 월동이 되는 식물도 화분에 그냥 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화분에 심어서 월동을 할 경우에는 거의 50대 5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회생할 살 확률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지에 심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냥 밖에 심을 때는 되도록 응달보다는 양지에 심는 것이 좋아요. 응달에는 햇빛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노지에 심는다, 땅에 심는다 손치더라 해도 이게 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 만약에 여러분 화단에 수선화를 심는다, 올봄에 심는다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양지 쪽에 해가 많이 드는 쪽으로 심어 놓으시면은 내년에 꽃을 다시 보는 것은 좀 안심이죠. 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심을 경우에도 물이 좀 질퍽한 그런 땅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물이 겨울에 얼으면은 그 속에 있는 식물은 무조건 같이 얼어버리거든요. 요 점도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분에 이제 심을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땅에 심는 경우는 그렇고, 이제 화분에 이 식물을 심을 경우에는 보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온하는 방법은 비닐 같은 걸 해가지고 화분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주면 좋습니다. 이 비닐을 덮는 이유는 물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눈이 온다든지 눈이 녹아서 물이 이렇게 화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화분이 얼어버리고, 또 낮은 기온이 계속 유지가 될 때는 안에 있는 식물은 100% 얼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월동이 힘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땅 속에 이 친구를 심을 경우에는 땅 속에는 알게 모르게 지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에게는 땅이 자기의 이렇게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겠지만, 또 식물을 겨울에는 감싸 안는 어떤 이불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식물이나 나무는 봄에 심어서 봄과 여름을 거쳐서 충분히 자리를 잡게 해서 겨울을 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일나무를 하나 심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심으시면 좋습니다. 4월 5일 기점으로 해서 심으면은, 자, 이제 이 과일나무를 심으면은
뿌리가 막 자라서 이파리가 자라고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월동을 할 수 있는 기본 체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식물을 여러분들 뭐 가을에 심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죠. 만약에 남부지방 같으면은 가을에 심어도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 중부 이북지방, 경기도 지방은 그런 과일나무를 가을에 심으면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더욱이 감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밑에 지방 사는 과일나무지 않습니까? 이런 감나무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이렇게 이북이라든지 중부 같은 게 심으면은 상당히 겨울에 약해요. 이런 식물은 필히 봄에 심어서 충분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기초 체력을 만들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해 정도 이렇게 겨울을 나게끔만 하면은 그 이듬해부터는 큰 문제는 없이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위에 약한 식물들은 여러분 추위에 약한 식물이라든지 나무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추우면은 안 되니까 옷을 입혀줍니다. 나무에 옷을 입혀주면 되고요. 특히 감나무 같은 경우. 그 다음에는 만약에 이제 땅에 심은 식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걱정이 되면은 비닐 같은 거 땅에다 이렇게 덮든지 아니면 흙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북돋아 주면은 충분하게 겨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무를 또는 식물을 또는 채소를 땅에 심는 것과 그 다음에 화분에 심는 것은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땅의 힘이란 것은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땅에 식물을 심으면은 그 뿌리가 우리가 상상 못할 어떤 그 기운을 땅에서 받아요. 제가 참 이걸 많이 느껴봤는데, 그래서 땅의 힘이란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은 웬만하면 뿌리가 땅 속으로 들어가게끔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채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채소도 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이스박스에도 심고 또는 뭐 이렇게 모서는 화분에도 심고 뭐 여러 방법으로 심어가지고 옥상 위에도 올려놓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진정으로 올바른 방법은 땅의 힘을 받고 땅의 영양분을 먹고 자란 채소가 결국은 우리 사람에게 정말 대단한 어떤 그런 영양분을 주는 거죠. 그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냥 뭐 상치 심은 게 화분에 심은 거나 아니면 밭에 심은 거나 그게 그거겠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영양분의 섭취는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간단한 사항인데 봄에 이렇게 이제 부건 식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 식물들을 올해 여러분들이 이제 꽃을 보고 그 다음에 내년에 또 볼 때는 어떻게 하면은 걱정을 하지 않고 다시 꽃을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여러분 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런 식물들 하나씩 사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간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공간 속에 두고 보는 것도 정말 큰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큰 비싼 어떤 그런 식물을 우리가 사기보다는 이렇게 작은 식물 하나, 여러분 요거 한 3,000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요걸 하나 보물해 가지고 우리가 삶의 어떤 그 기쁨이라든지 생명의 그런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네이 정원 채널, 오늘도 우리 소중한 이웃님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이렇게 어깨를 툭툭 두드려진다는 의미로 구독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꽃샘추위가 한 며칠 오는데 이제 곧 또 따뜻해지겠죠. 여러분들 코로나 이야기는 하지 말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코로나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하루하루 여러분들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은 단편 소설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